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서브젝트하고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썼는데 코드를 쓰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꺽쇠 열고 서브젝트 썼다가 꺽쇠 닫고 꺽쇠 열고 그 다음에 슬래시 썼다가 서브젝트 자동 완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걸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서브젝트라고만 정확하게 쓰시고 탭 누르면 완성돼요. 다시 서브젝트라고만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탭, 마우스 커서가 끝에 있는 상태에서 뭐 앞에 있어도 탭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끝에 있는 게 좋아요. 끝에 있는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 태그가 완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컨텐츠라고 쓰시고 탭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오늘의 할 일 아까도 또 이렇게 써볼게요. 뭐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진 않았지만 느낌상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중괄호라고 이렇게 썼어요. 중괄호라 썼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경색을 말하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을 뭐 해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변경시켜라, 그런 의미인 건데, 자, 그러면 이거는 빨간색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뭔가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는 지금 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HTML과 CSS 역할 설명드리면서 뭐라 했냐면 HTML을 이제 연예인이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배우라고 합시다. 배우라고 했고, CSS는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배우는 몇 명 있는 거예요? 배우는 몇 명? 배우 2명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브젝트 배우 1명, 컨텐츠 배우 1명. 그죠? 물론 태그로 따지면 태그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태그는 총 4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배우라고 하면 하나의 엘리먼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먼트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서브젝트 엘리먼트하고 컨텐츠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우는 2명인데 우리가 스타일리스트가 1명이라 했을 때 스타일리스트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했을 때 배우가 스타일리스트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스타일리스트가 배우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죠? 우리가 뭐 연예계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런데 봤을 때 보통은 스타일리스트가 배우의 스케줄에 맞게 스타일리스트가 찾아가죠. 그죠? 그런데 이 CSS가 배우를 찾아가야 되는 건데 찾아가고 있다, 안 찾아가고 있다? 찾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CSS가 배우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쓴다? 제가 서브젝트라고 써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브젝트 배우를 찾아간 거고 그 배우한테 배경색을 레드를 입히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난다? 자, 보이시나요? 자, 서브젝트로 감싸져 있는 오늘의 할 일이라는 이 텍스트가 빨간색, 배경색이 빨갛게 변한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코드를 쓸 때 지금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써야 되냐? 자, 무조건 서브젝트는 써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검색이에요. 검색. 내가 이 HTML 상에 있는 서브젝트라는 엘리먼트 태그를 검색하겠다, 즉 서브젝트 배우를 찾아가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쓸 때 띄어쓰기 한 다음에 중괄호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써도 되지만 저는 코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중괄호 한 다음에 엔터를 반드시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야지만 코드의 가독성이 확보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할 때 제발 가독성을 확보해 가면서 쓰셔야 돼요. 나중 가면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코드를 다 붙여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강사랑 똑같이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코드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붙여 쓰는 것보다 우리가 왜 띄어요? 결국에는 띄어 쓰는 이유도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완성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레드 옆에 제가 뭘 붙였죠? 그렇죠? 자, 세미콜론이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세미콜론이 붙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하죠? 온점 찍죠? 온점 찍는 것처럼 문장의 끝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적어줘야지 세미콜론 안 써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기다가 일단 컬러라 써볼게요. 자, 컬러라는 거는 글자의 색상을 변경시킬 때 쓰는 이제 CSS 속성인데 제가 여기다가 골드라 써보겠습니다. 골드. 자, 근데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뺐어요. 자, 골드가 반영이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안 됐죠? 배경색마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강사님 속성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반영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해서 보면 이 세미콜론을 빼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줘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할 일이라는 요 녀석한테 골드라는 색상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서브젝트, 그러니까 CSS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를 키우는 속성은 폰트 사이즈라 하는 거군요. 폰트 사이즈. 자, 폰트 사이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콜론이에요. 콜론. L 옆에 있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콜론이 나와요. 그러면 얘한테 폰트 사이즈를 제가 20픽셀을 할게요. 20픽셀. 픽셀 단위로 쓸 수 있는데 픽셀 단위로 쓰니까 글씨가 뭐예요? 좀 더 커지죠? 내가 만약에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얘를 좀 더 주게 되면 여러분들 글씨를 조금 더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엘리먼트에다가 스타일을 입히는 게 가능한데,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강사가 뭘 드릴 거냐면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과제. 자, 수업 페이지를 보게 되면 강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냥 시작 코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 코드 들어가면 이거는 뭐 정답이 되어 있네요. 제가 다 지울게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만들면 되냐면 정답 예시 보면 요렇게 만들어 달래요. 요렇게. 보이시죠? 자, 요거는 제가 다 지울게요. 다 지울 거예요. 자, 지금 지웠어요. 지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들어오시면 저처럼 요렇게 뜰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배경색이랑 글씨 크기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얘가 빨간색이어도 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시면 된다. 그래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했죠. 뭐 색상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시작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서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서브젝트를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가 몇 명 있는 거예요? 몇 명 있다고요? 2명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성요소 한 묶음을 뭐라 한다? 엘리먼트라고 했죠. 엘리먼트. 그죠? 그리고 서브젝트 엘리먼트, 컨텐츠 엘리먼트, 배우가 2명 있는 건데 여기다가 서브젝트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의 배우를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경식을 입히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 완성 기능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BACK만 이렇게 해도 얘가 알아서 자동 완성을 해줘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입혀야 되니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게 되면 얘가 검색 결과를 좁혀줍니다. 여기까지 쓰니까 2개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엔터 쳐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 기능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근데 혹여라도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로그인을 해가지고 제가 세팅하라 했던 거 세팅하시면 자동 완성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쓰다가 안 나왔다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라. 그럼 되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2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 더 쓸 게 아니라 요거를 뭐야? 복사해서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를 검색했을 때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2명의 배우가 검색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서브젝트랑 이 두 번째 서브젝트가 동시에 2명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배경색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골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컬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레드로 주면 되겠죠.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크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픽셀 이런 식으로 줘보겠습니다. 글씨가 얼마나 글씨 너무 커지네요. 그러면 70픽셀 정도. 뭐 상관없어요. 글씨 크기는 50이라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엔 컨텐츠 찾아가야겠죠? 그럼 컨텐츠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 다음에 얘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적당히 주면 되겠죠? 블루로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는 뭐 레드 뭐 해도 되고 옐로우로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쓸 때, 그러니까 CSS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작성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규칙에 맞게 써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당연히 검색 대상 쓰신 다음에 중괄호 쓰셔야죠. 중괄호 쓰신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속성 쓴 다음에 그 속성의 끝에는 무조건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 안 붙여주면 여러분들 작동이 안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하고 나서 강사님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당연히 이렇게까지만 쓰면 먹지만 다음 게 작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이셔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됐습니다.